자, 판소리계 소설 춘향과 적벽가 남았습니다. 판소리는 이 필사본이 원래 원칙적으로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저게 예를 들어서 상유가 춘향전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석준이가 빌려가. 그리고 밤새 옮겨 적어. 이렇게 붓글씨로. 그때는 세로로 적은 거야. 이렇게 세로로 적었지.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장면이 재미가 없으면 고쳐. 이 부분을. 석준이가 나름대로. 그래서 필사본 춘향전 같은 경우는 150여 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석준이가 이제 베낀 다음에 필사한 다음에 돌려주고 자기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영주가 빌려가. 또 재밌으니까 밤새 베끼는 거야. 그냥 소설을. 이게 옮겨 적는 거지. 그래서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반각본, 즉 완판이나 경판이나 안성판본이 나오기 전에는 필사본이야. 그래서 춘향전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150여 종, 뭐 심청전 100여 종, 흥부전 80여 종 이런 식으로 필사본이다 보니까 흐를 요자, 움직일 동자, 기본 뼈대 줄거리는 똑같아. 그 기본 뼈대 줄거리는 똑같지만 앞뒤가 안 맞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특정 부분만 달라. 특정 부분만. 이 개작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재창작을 한 거야. 그래서 뼈대 줄거리는 똑같지만 어떤 특정 부분이 다른 게 유독문학이고, 작가가 한 명이 아니라 적층, 층계처럼 쌓이는 거야. 그래서 다 다르다. 그래서 거기 오늘 판소리 소설 춘향가 나갈 때 원래 실전 91부터 할 차례인데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실전 94도 덜 알려졌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교양 있는, 나름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 쓴 개작하면서 덧붙인 내용이라는 게 딱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제 고전의 맛을 아는 거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요. 밤이죠. 밤. 거기 85번을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 판소리의 소설이 특정한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 적층문학, 민중의 작품이다. 유독문학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이. 자, 시간 배경은 밤이야.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퍼붓는데 도깨비 삑삑, 밤새 소리 붓붓, 문풍지는 펄렁펄렁. 자, 삑삑 동그라미, 붓붓 동그라미, 펄렁펄렁. 다영아, 이거를 뭐라고 해? 삑삑, 붓붓, 펄렁펄렁을. 의태어라고 하죠. 의태어를 뭐라고 해? 상징어라고 하죠. 자, 상징어 사용이다.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사용이지. 의성어, 의태어.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고,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다. 비둘기 평화, 이제 이게 상징이야. 상징하고 상징어는 달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노란 해바라기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함영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에 나와 있는 상징은 차가운 빗돌하고 보조관념이 없어. 그냥 해바라기,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와 생명력 넘치는 보리밭이야. 그러니까 해바라기나 보리밭은 차가운 빗돌과 대조가 되면서 이건 죽어있는 이미지고 요건 활기찬 생명력, 어떤 희망이나 이상을 나타내. 상징이죠. 해바라기하고 보리밭 이런 거는.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바라기하고 보리밭에서 차가운 빗돌과 반대되는 내용을 읽어내면 되고,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에 기여한다. 현실감, 현장감, 생생함에 기여하는 요소다.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을 주는 것.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로 상징어가 있고, 뭐 방언, 사투리, 일상적 대화의 말투가 있고, 사투리, 일상적 대화의 말투. 비속어나 욕설이 있고, 비속어나 욕설은 생동감을 줘. 운수 좋은 날하고 산포 가는 길 같은 데서 알 수 있어. 그 다음 현재형 서술, 현재 시제는 생동감, 생생함을 줘. 현재형 서술, 현재 시제. 기행문에서 가끔 이렇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쓴다. 그 다음 수필 같은 데서 일화, 사파, 예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일화, 예화,
사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사실감을 주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상징어, 의성어는 생동감에 기여한다라고 알아두면 돼. 자, 느낌표 같은 거. 등등등등. 요거는 이제 문학이 사랑한, 수능이 사랑한 테마야. 수능이 사랑한 테마. 현실감, 생생감, 생동감을 주는 게 10개가 넘어, 이게.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야. 대표적으로. 소설에서 두 가지, 소설은 세 종류라고 그랬어. 이게 텔링에 해당되는 서술이 있고, 이 서술은 일반적으로는 속도감을 주는 요소인데, 서사 진행 속도가 그래서 빠를 수 있는 게 서술이야. 근데 쇼잉에는 묘사하고 대화가 들어간다. 묘사하고 대화는 생생함을 줘. 생동감을 준다. 상대적으로. 생생함을 주게 되어 있다. 단 대화 속에 대화 속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대화가 나온다면 서사 진행 속도는 빠를 수 있어. 그러나 인물의 육성이 들리기 때문에 묘사 대화는 생동감을 준다. 묘사 대화는 생동감을 준다. 등등.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뭐 화류라든가 특히 비유 이런 것 전체적으로 비유 중에서 쟁반같이 둥근 다리야. 이 화류가 활물적 이미지하고 만나기 때문에 뭐 직유나 은유도 다 그런데 내 마음 추상적이야. 근데 호수요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생동감, 생생함, 현실감을 줘. 특히 화류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 같이 활물적 이미지가 나왔다. 사물들이 살아 움직여. 활물적 이미지가 나온다. 이런 건 생동감을 주지. 구체적 묘사, 감각적 묘사, 역동적 묘사, 감각적이고 시각, 청각, 촉각을 다 동원한다. 미각, 후각까지.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생동감을 주게 되어 있어. 등등해서 한 10가지만 정리하자. 선택지를 잘 보면 현실감, 생생함, 현장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84페이지의 3번 선택지야.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건 당연한 진술이다. 선택지에서 늘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10개가 넘지만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 잘 정리해도. 올해도 만나고 작년에도 만선에서 또 출제가 됐었어. 만선에 사투리 나오죠. 방언, 어부, 뱃사람들의 언어를 활용한다. 이런 건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에 기여한 거니까 나왔다. 그래서 84의 3번 선택지는 삑삑, 붓붓, 펄렁펄렁이고 이런 상징어를 이 비유와 상징에서 나오는 상징하고는 정확히 구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해바라기에서 보리밭에서 생명력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원관념은 없고 보조관념만 있는 거야. 쟁반같이 둥근 달은 원관념, 보조관념이 다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은 호수요 원관념, 보조관념이 다 나오는 건데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해. 자,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퍼붓는데 도깨비 밤새 소리 문풍지 펄렁펄렁 귀신이 우는데 단장 맞아 죽은 귀신, 형장 맞아 죽은 귀신, 결령치사 각주 확인 1번 목을 매달아 죽이다야. 결령치사 대롱대롱, 대롱대롱도 의성어 의태어죠. 목 매달아 죽은 귀신 사방에서 우는데 귀곡성이 낭자로다. 귀신의 곡소리가 낭자하다. 따라서 87번의 1번 선택지 비현실적 요소죠. 이게 전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기성, 호풍, 화누 비현실적 요소라고 했어. 전기성, 비현실성. 비 내려라 그러면 비 쏟아지고 바람 불어라 이러면 바람이 일어나. 이거를 저기 임방울 선생이 가장 잘 창으로 한 쑥대머리가 있다고.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임방울 선생의 던음인데 이건 진짜 유명한 던음이야. 실제로 임방울 선생이 판소리를 하면은 귀신들이 다 모여들었대.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고 막 슬퍼가지고 흐느끼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리고 이 사방에서 다 들려서 임방울 선생이 이 구성진 목소리로 쑥대머리를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혼이 빠졌다는 거야. 최고의 18번인 거지 요게 장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야. 이 장면에서 나와.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나오는 게. 방안이며 추녀 끝이며 마루 아래에서도
에고 귀신 소리에 잠들 길이 전혀 없다. 임없을 귀신들아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암급급 여울령 사파 쇠 진언 치고 앉았을 때. 자, 진언은 참된 말, 거짓이 없는 말 이런 뜻이야. 진언. 대표적인 진언은 손오공이 늘 하는 진언이 뭐가 있어? 손오공이 하는 진언. 진언. 뭐 변신사마 이런 거 하면서 진언 하지 않아?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불교의 뭐 경전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진언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급급 여울령 사파 이러면 귀신들을 진정시키거나 달래는 진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진언이라고. 어떤 주문 이런 거야. 쇠 진언 치고 앉았을 때 옥 밖으로 봉사 하나 지나가대. 자, 봉사가 지나가. 서울 봉사 같을진데 문수하오. 외치련만은 시골 봉사이니까 남원 봉사죠. 남원 맹인이라 문복하오 하고 외치고 가는 거야. 6차 국어교과서에 지역마다 달랐다 언어가. 자, 서울 봉사니까 문수하오 전보라 뭐 이런 뜻이겠지. 이 시골 남원 봉사니까 시골 남원 봉사니까 문복하오. 지역마다 이렇게 언어가 달랐다. 사용되는 어휘가 달랐다는 거야. 이제 남원은 물론 시골이야. 시골인데 그래서 6차 때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 문수하오 문복하오. 문복하오 이건 지방이야. 지방.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87의 2번 선택지 지역에 따라 어휘가 달랐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똑같은 점을 치다 점을 보다도 이렇게 어휘가 달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외고간이 춘향이 듣고 불러주오. 춘향엄이 봉사를 부르는데 지금 시간 배경이 언제야? 시간 배경 밤이지. 근데 밤에 이렇게 봉사가 문수하오 문복하오 이렇게 외치고 가는 것도 좀 어색해 보이고 그 뒤에 나온 장면들은 되게 어색하다.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불러놓으니 봉사 대답하되 걔 뉘기니 춘향엄이요 어찌 찾나.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봉사님을 잠깐 오시라 하오. 봉사 한번 웃으면서 날 찾기 의외로세. 같이 봉사 옥으로 갈 때 춘향엄이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를 했는데 봉사님 이리 오시오. 이것은 돌다리요. 이것은 개천이요. 조심하여 건너시오. 앞에 개천이 있어 뛰어볼까 무한히 벼르다가 뛰는데 높이 뛰기만 해. 높이 뛰기만. 봉사의 뛰미란 게 멀리 뛰진 못하고 올라가기만 한 길이나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멀리 뛰기를 해야 되는데 높이 뛰기를 하는 거야.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도 공부를 할 때 총정이라면서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 계속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벼룩이 많이 뛰죠. 굉장히 열심히 해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높이 뛰기 말고 멀리 뛰기야. 여기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멀리 뛴다는 것이 한가운데가 풍덩 빠져버렸어. 기어 나오려고 짚는 게 개똥을 짚었다 이거야. 개똥 좀 해학성이 있죠. 앞불사 이게 정녕 똥이지. 손을 들어 맡아보니 묵은 쌀밥 먹고 썩은 놈이로고. 그러니까 냄새가 고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손을 내뻗친 게 모진 돌에다가 부딪혔어. 또 안 보이니까 어찌 아프던지 입주디기 훌슬러 놓고 운한디. 그래서 이제 봉사의 신세 타령이 이어지는 거야. 에고 내 팔자야 조그만 개천을 못 건너고 이 봉변을 당하였으니 수원수구 빨갛게 밑줄 그어. 수원수구는 평가원이나 수능에 이렇게 나온 한자 어휘니까 뜻을 꼭 알아야 돼. 규원가라든가 삼회인곡 이런 데 있다고. 자, 각주 3번을 빨갛게 밑줄 그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즉 남을 원망하거나 꾸짖을 것이 없다는 뜻이야. 남을 원망하거나 꾸짖을 것이 없다. 수원수구 뉘더러 하리. 내 신세를 생각하니 천지만물을 불견이라. 천지만물을 볼 수 없다. 자, 일반적 진술. 천지만물을 불견이라에다 네모칸 치고 이건 일반적 진술이야. 천지만물을 볼 수 없다라는 거고 내려가서 주야를 내가 알랴 사계절을 내가 알랴.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 춘절이 당에 봄이 와서 봄이 왔더라도 당에 온들 도리화계. 자, 복숭아꽃이나
오야꽃을 핀 것을 내가 알며 짐작이나 하겠으며 추절이 당해 가을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황곡단풍 어찌 알며. 자, 구체적 진술 구체화하고 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 진술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진술이야. 그러니까 묘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좀 눈여겨보면 추절이 당해온들 황곡단풍 어찌 알며 부모를 내 아느냐 처자를 내 아느냐 친구번님을 내 아느냐 세상천지 1월 성신과 후박장단을 모르고 밤중같이 지내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진소위 참으로 이른바 소경이 잘못이냐 개천이 잘못이냐. 소경이 잘못이지 원래부터 생겼던 개천이 잘못이랴. 자, 서리적 진술이야. 그래서 소경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87번 답 바로 3번 나오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버릇이 있음을 보여준다. 잘못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신세한탄이야. 그냥 신세한탄이라고 적어두면 돼. 신세한탄이지. 참말로 이른바 소경이 잘못이냐 개천이 잘못이냐. 소경이 잘못이지. 원래부터 생겼던 개천이 잘못이겠느냐. 따라서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 부분. 애고애고 슬피우니 춘향엄이 위로하되 그만 우시오. 봉사를 목욕시켜 옥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난 거지. 꼭 대낮에 일 같잖아. 이게 지금. 춘향이 반기면서 애고 봉사님 어서 오. 봉사 그중에 춘향이가 일색이란 말은 듣고 반가워하며 음성을 들으니 춘향각시인가 보다. 예, 귀옵니다. 내가 벌써 와서 자네를 한 번이나 볼 터로되 반적 다 살아. 가난하면 일이 많아서 못 오고 청하여 왔으니 내 쉰사가 아니로세. 일상의 예절은 아니로구나. 그럴 리가 있어. 안맹하옵고 노력의 기력이 어떠하시오. 건강하십니까? 물었고 내 염려는 말게. 대체 나를 어찌 청하였나. 예, 다름 아니라 간밤에 흉몽을 하였sap기로 해몽도 하고 우리 서방님이 어느 때나 나를 찾을까 기룡 여부 점을 하려고 청하였소. 그러게 봉사 점을 보는데 자 점을 칩니다. 어디 보자. 1, 2, 3, 4, 5, 6, 7 허허 좋다. 상괴로고 가장 좋은 꾀로고 칠간산이로구나. 어유피망하니 소적대성이라. 옛날 주무왕이 벼슬할 때 이 괴를 얻어 금이 환양하였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천리상지하니 친인이 유면이라.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한자어인데 이게 뭐 워낙 작가들이 여러 명이고 현대어로 다 번역을 하려고 해도 한자가 써져 있지 않아서 해독이 안 되는 구절들도 있어 실제로. 그리고 학자들마다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자 없고 한자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좋아. 딱 이 한 단어에 이 문장 모르겠다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아 점괘가 가장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 자네 서방님이 빨갛게 빗줄 불원간에 내려와서 얼마지 않아 내려와서 평생 안을 풀겠네. 걱정 마소. 참 좋거든 이라고 얘기했다. 춘향이 대답하되 말대로 그러면 오죽 좋사오리까. 간밤 꿈 해몽이나 좀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자상히 말을 하소. 채경이 깨져 보이고 첫 번째 거울이 깨졌다. 첫 번째 꿈. 창 앞에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두 번째 꿈. 세 번째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려 있었다. 세 번째 꿈이야.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려 있었다. 태산이 무너졌어. 바닷물이 말랐어. 다 불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길한 꿈이지. 거울이 박살났다. 꽃이 져버렸다. 문 위에 귀신 같은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다. 얼마나 불길해. 나 죽을 꿈 아니요? 나 죽을 꿈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봉사가 괴를 뽑아보니까 아주 좋았으니까 점괘를 뽑아보니까 이윽히 생각하다가 양구의 왈. 그 꿈 장이 좋다. 참 좋은 꿈이다. 꽃이 떨어지니 능성실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이야. 경파하니 거울이 박살났으니 기무성가. 능히 자 어찌 큰 소리가 없을 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큰 소리가 생길 거다. 어찌 소리가 없을 순가. 그러니까 거울 깨진 소리도 아주 좋은 거야. 장원급제 암행어사 출도를 암시하겠지. 이게
능히 열매가 열려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질 때 소리가 없을 순가.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을 한글로 풀어놨지. 문상의 현우인 하니 만인이 개양시라. 자, 문의에 허수아비 달렸으면 사람마다 우러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정열 부인에 임명되죠. 정열 부인에 봉해지니까 만인이 우러러 볼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으니까 찬기파랑가의 달, 천상 이미지가 되는 거야. 높이 신분이나 지위가 오를 거다라는 거야. 만인이 개양시라. 해가라니 용안견이요. 산봉하니 지택평이라. 바다가 마르면 자 용안견, 용의 얼굴을 능히 볼 것이요. 산봉하니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될 것이라. 좋다. 참 좋다. 쌍가마탈 꿈이로세. 걱정 마소. 멀지 않았네. 참 좋은 꿈이네. 한참 일이 수작할 때 뜻밖의 까마귀가 감옥 담에와 앉더니 까옥까옥 하거늘. 자, 보통 사람들이 까마귀 소리 들으면 어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불길하지. 그런데 이렇게 꾀가 좋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라고. 까옥까옥 울거니 춘향이 손을 들어 후려 날리며 방정맞은 까마귀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대응책이야.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봉사가 이 말 듣더니 가만히 있어.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지. 가옥가옥. 예, 그래요. 좋다 좋다.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요. 자, 거기 아름다울 가짜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아름답다라는 거. 참 좋다는 거야. 까마귀도 좋다고 해.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울 가짜요. 옥자는 집옥자라. 언어 유의 비슷한 이 똑같은 음을 풀이해 놓은 구절이야. 아름다울 가짜요. 옥자는 집옥자라.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언간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소. 지금은 복채 천냥을 준대도 아니 받아갈 것이니. 지금 천냥금은 엄청난 복채지. 줄 리도 없겠지만 저도 안 받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봉사가. 그런데 두고 보고 영귀하게 되는 때에 진짜 귀하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나중에. 그때 괄시나 부디 마소. 확신에 찬 꿈 해몽이야, 봉사가. 나 돌아가네. 그냥 복채 안 주고 안 받고 가버리잖아. 예, 평안히 가옵시고 후일 상봉하옵시다야. 따라서 87에 4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게 쌍가마 달꼬미로 세고 이 자신의 예언에 대한 자신감이야. 천냥 준대도 안 받겠다는 거야. 자, 87번 답을 3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 해몽 잘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 건데, 미역국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볼펜이 떨어졌다. 뭐 어떻게 바꾸라고? 어떻게 해몽하라고? 떨어졌다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고. 대학에 떨어지고 붙고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니까. 바닥에 붙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라고. 이게 징크스 탈출 방법. 떨어진 게 아니라 붙은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수능 전까지는 말도 삼가고 마음도 곱게 쓰고 총정리를 잘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해몽을 해야 돼. 어디 수능 보는 꿈 꾼 사람 손 들어봐. 문제 푼 거가 나왔어? 뭐 풀고 있었어? 선생님도 얼마 전에 내가 수능 보는 꿈을 꿨는데 작품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다 하고 눈을 떴는데 까먹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운 좋게 한두 개 맞은 적도 있었는데 기억나니? 어떤 문제 풀었는지? 수학이었어? 그 문제를 통째로 암기해서 나와야지. 눈을 뜨고 나면 수학이었다. 수학 잘 보겠구나. 그 꿈 꾸고 어떤 생각을 했어 너는? 재수 없다고? 야! 딱! 이 소설을 읽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수학을 내가 잘 보겠구나. 수학을 전국 1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지? 기억을 해내려고 했는데, 수학을 풀면 수학을 잘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꿈을 꿀 때 있잖아. 이 춘향전, 이게 적층문학이다 보니까, 요동문학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필사를 하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야. 모든 춘향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꿈해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 같으면 정말 재밌게 바꾸겠다. 이러면서 집어넣어버린 거야. 경판 33장본 춘향전 이런 데는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춘향전의 완성은 남원고사라는 소설이야.
아마 서점에서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이 춘향전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해. 아주 자세하고. 그래서 저 책은 막 삼위인곡도 들어가 있고 송미인곡도 들어가 있고 황진이 시조도 들어있고 막 이래. 소설 속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교양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상당수 문학작품을 집어넣었어. 남원고사에다가. 저게 춘향전의 완성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소설에는 아주 재밌는 이런 구절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판본마다 다르다. 이거는 유독문학의 성격, 적층문학의 성격이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귀신, 귀곡성이 있잖아. 근데 뒤에는 또 낮 시간에 봉사 목욕까지 시키고 잘 인도해서 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간 배경이 안 맞는 것도 같고 삽입된 거다 라고 알 수 있다. 자, 83번 문제. 위글의 핵심 사건 아주 쉬워요. 춘향의 꿈에 대한 봉사의 해몽.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이고 2번 개천에 빠진 봉사의 신세 한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옥중에 갇힌 춘향의 처지 비관 역시 부분적으로 있고 자식을 위한 춘향 어미의 헌신이죠. 이쪽 봉사 목욕까지 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고 춘향과 대비되는 귀신들의 등장도 있죠. 84번 문제. 83은 일로 하자. 84 위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 열거법의 활용으로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장면 극대화. 열거법. 이런 것도 열거법으로 있죠. 아까 일반적 진술로 구체화한 그런 부분들 열거가 있고 가 부분에도 뭐 부분의 독자성이 있죠. 장면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풍자적 수법으로 X해. 극적 긴장감 유발. 풍자적 수법을 X한다. 자, 풍자하고 해악은 만날 때가 많아.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안 만나는 경우도 있다. 풍자하고 해악. 해악은 이제 골개가 있는 웃음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풍자는 이제 비판이야 원래. 만나는데 우의적 수법으로 올해 6월 평가원에서 정약용의 고시가 출제되었을 때는 정약용의 고시 여기는 제비가 힘없는 서민이잖아. 제비 한 마리 날아와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자,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서 구멍 많은데 황새가 와서 쪼고 뱀이 와서 뒤진다. 탐관오리를 비판 풍자하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는 풍자만 있어. 해악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풍자만 있다는 거야. 비판만.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풍자만 비판적인 경우만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다. 정약용의 고시. 근데 여기는 해악은 있을지언정 또 풍자가 없잖아. 여기는 해악만 있다라고 적어. 봉사가 나오는 장면이나 이 소설에는 탐관오리 풍자가 없어. 이 구절은이 그냥 이 부분은 해악만 있는 거죠. 자, 풍자만 있는 것도 있고 해악만 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봉산탈춤 이런 데는 풍자 해악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3번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펄렁펄렁이라든가 대롱대롱 뭐 따라서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맞아요. 대화 위주의 서술이죠. 따라서 연극적 상상력을 자아낸다에다가 쇼잉이라고 적어. 쇼잉이야. 대화. 묘사 대화. 5. 서민과 양반의 말투를 혼용하여 다양한 느낌을 준다. 자, 서민의 말투도 많이 나오고 한자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양반들은 양반들대로 자, 춘향전의 표면 주제가 뭐야? 연려 불갱 이부 충신 불사 이군 이랬으니까 표면 주제가 유교윤리에 합당하지. 표면 주제가 유교적이잖아. 연려 이야기니까. 이게 표면 주제야. 그러니까 양반들도 좋아했어. 그런데 서민들도 좋아했잖아. 속 주제가 따로 있죠. 신분 상승.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다. 뭐 신분. 그런데 지금은 평등사회니까 춘향전은 그러면 가치가 없느냐? 아니야.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고전 주제를 획득한 거라고 강조했었어. 일반화해서 여기서 고전은 옛날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모범이 되는 것. 연약한 여인이 자, 우리는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누구나 꿈이 있어.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소중한 꿈이 있는데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꿈의 성취. 누구나 자기의 꿈을 이루는 마음속에서 춘향전을 지금도 애독하고 사랑하는 거야. 춘향이처럼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누구나. 그게 꿈의 성취 부분이고 이게 고전의 주제야. 일반적으로 생성 당시 주제가 양반이 되는 것이었다면 또 유교윤리를 깨는 거잖아. 유교는 엄격한 신분 질서인데 이렇게 신분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고 겉으로는 유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또 유교의 논리를 깨는 거잖아. 신분을 다 없앨 수 있는 거니까. 봄이 한기처럼 피어오르는 민중들의 꿈. 그게 춘향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거지. 춘향. 그래서 고전 주제를 획득했다. 그건 꿈의 성취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참 좋아해, 이 작품을. 양반들도 아주 좋아하지. 그래서 혼용하여 다양한 느낌을 주고 다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5번입니다. 다음은 위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쓴 글의 일부이다.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자,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다. 판소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에 의해 점차 그 모습을 갖추었고 각 부분은 밑줄 부분대로 첨가되고 변모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층성,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야. 적층성, 유동성 밑줄 그어둬. 각 부분은 전체적인 유기성에 엄격히 구속됨이 없이 그것대로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부분과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다. 자, 빨갛게 밑줄. 모순되기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게 이제 판소리 용어로 장면극대화나 부분의 독자성이야. 부분의 독자성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는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 이 창하는 부분이 없잖아. 근데 이 부분에다가 임방울 선생이 자신의 창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개발을 한 거지. 임동진 명창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이런 건 되게 유명한 던음들이라고. 예를 들면 이몽룡이 춘향집에 갔을 때 차려내놓은 주안상이 우선 그러하다. 잘 차리는 경우에는 을에 나오기 마련의 음식이 두루 갖추어진 상차림인데 좋다는 것은 다 있어. 모든 좋은 음식이 다 있다 보니까 진행 중인 계절과 어긋나. 그러니까 봄에 있어야 할 딸기가 있고 겨울에 있어야 할 또 어떤 음식이 있잖아. 봄에는 없는 거. 딸기가 겨울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시간이 안 맞는다고. 실제로. 더욱이 상이 나오기 바로 전의 상황과도 또 모순돼. 이몽룡은 몰래 들어와 뜻하지 않게 월매와 마주쳤는데 언제 그렇게 차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는 건 적층성, 유동성 때문이야. 이게 이제 일관된 논리가 깨져서 그래. 위글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저거라 장면극대화이거나 부분의 독자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올해 9월 평가원에 나온 박흥보 전에도 쓸데없는 이 볼기짝 해가지고 이 볼기짝 타령 있잖아. 그런 게 길어진 거야. 쓸데없이. 그게 이제 장면극대화라고 해. 판소리 용어로. 장면극대화 부분의 독자성하고 관련된다. 부분의 독자성. 부분의 독자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1번 작은 개천 하나도 건너지 못할 정도로 자기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봉사가 남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 실제로 자신의 아픔 못 보지만 또 다른 감각이 발달하죠. 손이 발달하거나 어떤 앞날을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앞날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감각이 발달하니까. 또 2번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은 본래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봉사에게 앞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도 뭐 지금도 있는 일인데. 3번 일반적으로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는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와 의미 유사한 한자를 끌어들여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칠간산 하면서 상꾀, 점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나온 거야. 앞을 못 보는 봉사는 길을 다닐 때 응당 조심해야 하는 법인데 무리하게 개울을 건너다가 사실 월매가 인도에 갔었지. 무리하게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 후 그것을 자책하며 한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건 심청전에도 있는 대목이야. 5번 춘향이 옥에서 귀신 소리에 심란해하는 시간 배경이 한밤중이죠. 근데 이어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밑줄 밝은 대낮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것. 시간에 불일치가 있다라는 것도 앞뒤가 좀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한다. 시간의 불일치 부분이야. 86번 가가 유발하는 미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는데 가를 봤더니 가. 자, 봉사의
신세타령이 나온 거다. 장애자라서 당하는 일이므로 비애미를 자아낸다. 비애감. 자, 비애감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기보다는 신세타령은 있는데 독자들이 이것을 읽을 때 해악성을 주죠. 사실은 여기서. 높이뛰기 이런 거.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므로 숭고미에다가는 단군 신화라든가 찬 기파랑가 그 다음에 정몽주의 단신가 이런 작품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므로 비장미. 비장미라는 건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빠지는 어떤 슬프고 장엄한 광경이라거나 흥보, 아내의 가난 타령 이런데 슬픈 게 있는 거죠. 비장이 있어. 4번 여기는 해학적 표현이죠. 분위기를 이완시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는 골개미를 자아낸다. 해악, 골개가 같이 가죠. 4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로 우아미를 자아낸다. 자, 우아한 아름다움, 우아미에다가는 상충곡이나 면왕정가, 자연 친화의 작품들을 써두도록 한다. 그래서 미의식이 이제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 우아미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다. 86번 답을 4로 하고 자, 실전 94가 됐습니다. 91 잠깐 보자. 이건 이제 마지막 장면이다. 91. 자,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보소. 이제 암행의사 출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대목이야. 뭐 교과서 제시문도 있는 거지. 인괴 잃고 과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작은 밥상을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느니 북장고라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앙쥐 눈 뜨듯하고 내하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제 단어들의 인과 적절한 어휘 선택이 아니지. 다급해서 이래. 물 마른다 목 들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에고 나 죽네. 자, 암행의사 출도 장면이기 때문에 69번에 가의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와 잘 어울리는 것은 동분서주가 아니라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 아나무인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인사불성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을 정도인데 아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비백산이 답이다.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 혼백이 날아 흩어질 정도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좌충우돌 닥치는 대로 마구 치고받고 하다가 좌충우돌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와 잘 어울리는 것 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뭐 좌충우돌도 있을 수 있고 인사불성도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상황은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게 깜짝 놀랄 일이지. 암행의사 평화로운 남원고을에 암행의사가 출도해서 발칵 뒤집힌 거 아니야. 그래서 동분소주 인사불성 좌충우돌로 가지 말고 혼비백산으로 인물의 태도에서 알 수 있고 68번은 좀 많이 틀렸다. 좀만 더 읽어보자. 이때 수의사또 분부하되 자, 암행의사가 이골은 되감이 자, 이도령의 이몽룡의 아버지가 좌정하시던 고을이야. 남원은 헌화를 금하고 아버지께서 먼저 근무하셨던 곳이니까 잡담을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따로 장소를 정한 거죠. 좌정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이요 사대문에 방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수를 다 올리라. 감옥에 갇힌 사람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무죄자 죄가 없는 사람은 방송할세. 자, 방송하다라는 건 놓아주거나 풀어주다고 요즘 현대어로 방송은 MBC나 KBS 방송이야. 그래서 어휘가 달라진 거야. 언어의 역사성에 의거해서.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짜오되 기생 월매딸이 온데 관정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삼내다. 무슨 죄다? 형리 아래되 본관사또 자 변학도죠. 본관사또 수청으로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안이 들려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의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너까진 년이라고 무시하죠.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내수청을 들라 이러니까 춘향이가 기가 막혔어.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반어죠, 반어. 개개의 명관이로다. 수의사또 듣조시오. 층암절벽 높은 나무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목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편하리까. 자, 바람 세모골, 눈 세모골, 니은의 본관사또로 연결해. 자, 시련이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오. 자, 죽여달라는 거야. 하며 향단아 서방님은 기억으로 연결해. 수의사또는 이도령이죠. 뭐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다. 기억하고 디귿하고 연결.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위를 살펴보니 걸객으로 왔던 난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실은 예전에 그 신물교환 장면 99년도 수능에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헤어질 때 신물교환 장면이 있어. 이 신물교환 장면도 다 달라. 춘향이가 거울 주고 뭐 이도령은 반지를 주고 그래서 이걸 교환하는 장면이 있고 거울을 두 쪽으로 깨서 각각 나눠 갔다가 이 장면에 얼굴 들어 나를 보라가 아니라 어사또가 옆 사람을 시켜서 거울을 보내지. 그 거울을 보고 춘향이가 이도령인지 아는 소설도 있어. 그러니까 판본마다 다 달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여기는 짧게 그냥 얼굴 들어 나를 보라 이랬지만 예전에 이별할 때 이 믿음의 징표로 사용했던 물건을 되돌려주는 그런 판본으로 나온 소설도 있어. 춘향전 판본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더 재밌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자, 리을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 살린다. 이도령이 나를 살린다. 그런 내용이죠.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자, 서술자 개입이죠.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서술자가 개입하는 장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서술자도 기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사또 남원공사 닦은 후에 춘향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치행할 제, 자, 길 떠날 행장을 차릴 때 위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모양이나 차림새가 찬란하니 이제 거지꼴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자, 서술자 직접 개입이야.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새 영귀하게 되었건만, 자, 지체놓고 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 되랴. 고향에 대한 작별 인사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춘향이의 시각이죠.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로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춘초는 연년녹하되 봄풀은 해마다 푸르되 왕소는 귀불기라.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날로 두고 이름이라. 다시는 고향에 못 올 것 같다 이런 거죠. 실제로 사임당 그분도 강릉에서 서울로 와서 다시 강릉으로 이렇게 돌아갈 기약이 없는 거야. 너무 머니까 친정이. 요즘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지. 가각기 이별할 제 만세무량 하옵소서. 다시 보긴 망연이라. 다시 보긴 아득하구나. 춘향이의 시각이라고 적어도 춘향이의 시각이다. 68번 문제 별표 많이 틀렸다. 1번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가 있죠. 대화 중에 이렇게 판소리 문체 2가 남아있어서 그래. 이런 구절이지. 충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목적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이런 게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야. 판소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판소리를 산문으로 쓴 것. 그게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판소리, 이 작품과 판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 감상의 심화 발전은 제시문을 토대로. 사사조의 율문체, 적어도 운문체 혹은 율문체가 평가원 선택지에서 나왔는데 율문체도 운문체야. 이 3사조, 4사조
사음보가 있는 것, 율문체, 율문투라고도 한다. 양반들에 대한 묘사가 다분히 풍자적이죠. 가부분에 느낌을 받았다. 조선 후기 소설에서 양반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겠다. 자, 수령들이나 본관이 도망하고 벌벌 떨고 있죠. 이 해학적 장면들이 나와. 이렇게 형상화된 시조가 그거야.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다고. 백송골을 암행어사라고 본다면 두터비는 본관사또 정도라고 볼 수도 있죠. 3. 전라도 지방이 배경이면서도 전라도 지방의 사투리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죠. 여기 눈여겨보았다. 이 작품의 창작 과정의 지역적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역시 이 문제도 적층문학, 유독문학하고 관련성이 있다. 적층문학, 유독문학하고 관련성이 있다. 자, 4번 유교적인 주제인 정절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자유연애 사상이나 인간 평등 사상이 있죠. 밑바탕에 깔려있음에 주목했다. 이 작품의 배경사상에 대해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번 양반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문이나 한자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죠. 판소리는 양반층도 향유했으니까. 이는 평민들의 신분상승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를 X해도. 평민들의 신분상승 욕구가 반영된 결과에 해당되는 작품은 딱 조선 후기 작가 유산가야. 유산가는 조선 후기 작가고 공사수능에 출제가 되었는데 공사수능 부분은 한자어가 별로 없어. 그냥 폭포수 장면에 생동감이 있는데 유산가 전체는 이게 하층민의 노래라고. 근데 전문 직업을 가진 가객들에 의한 하층민의 노래인데 한자어 사용이 아주 빈번해. 한자어 사용. 한자어 사용이 아주 빈번하다. 그거는 상층문화를 지향해서 그래. 상층문화 지향이라고 참고로 알아둔다. 양반의 언어 상층문화 지향이야. 전문 직업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양반의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상층문화를 지향하는 의식을 보여준 작품이 유산가야. 유산가. 따라서 5번은 주제의 양면성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자, 표면 주제 정절이야. 유교윤리가 있고 이면 주제는 인간 평등이죠. 인간 평등, 인간 해방이지. 그러니까 인간 평등, 평등 사상, 인간 해방이 기여해.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주제의 양면성으로 봐주는 게 좋다. 정절이라는 유교윤리와 인간 해방, 신분 상승이라는 이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반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문이나 한자가 빈번하게 사용된 건 양반층이 주로 향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서민층도 즐겨 했지만. 68번 답을 5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69번은 혼비백산이라고 할 수 있죠. 70번 나에 나타난 춘향의 정서는 연기하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고향을 두고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다. 고향을 두고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다. 1번 아늑한 이항군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항구 아늑한 이항구 고향이다.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밑줄 사랑하는 사람들.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는 03년 12월 평가원에 나온 작품이야. 고향을 두고 떠나가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아늑한 이 항구에다가 이 고향이라고 적어. 손쉽게야 버릴 거냐. 바다가 고향인 사람은 항구가 고향인 거죠. 안타까운 미련. 자, 2번은 내 마음을 아시리. 94 2차 수능에 보기로 나오고 03 수능에 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보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배 동그라미,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임에 대한 간절함이야. 임에 대한 간절함.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 3번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자, 구름에다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데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인데 여기는 연결의 구름이라고 해라. 보통 구름이 부정적이잖아. 근데 여기는 구름이 연결을 해주는 거야. 남쪽에서 있었던 이 구름이 북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가는 연결의 구름.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혜와 원수의 무덤 앞에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버린다. 구상의 초토의 시다. 적군묘지 앞에서 라는 시인데 적군묘지 앞에서 느끼는 비분이야. 슬픔이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죽은 이복 군인들의 무덤이야. 적군묘지야. 적군의 묘 앞에서 전쟁은 어찌하여 일어났던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 4번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여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밑줄 혹여나 보셨나이까.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 음새.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역시 이건 평가원에 나왔어요. 0506 평가원에 나왔는데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혹시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셨나이까. 그래서 기대감도 있죠. 나름대로. 5번 살신성인 속죄양의식.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하늘밤에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자, 격정적인 시야.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날이 와야 한다. 조국 광복의 날이고 오다의 시약.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시는 1번이 답이 되겠죠. 71번 기역 미음 중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 본관사 또는 변사또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와 춘풍도 이도령을 나타내는 비유어입니다. 그래서 1, 3, 4, 5를 지우고 2번을 답으로 한다. 72번 ABCD 중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 따라서 편집자적 논평이나 주관적 판단을 찾아야 되겠다. ABCD 이 부분에 자 어찌다 서로하랴 이 부분부터 있죠.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손과 편집자적 논평이죠. 자 치행할 때 위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모양이나 차림새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모두 다 칭찬하고 있구나 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게 5번 선택지. ABCD 이 중에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A는 A.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이고 내다른다는 장면. B. 사대문에 방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는 장면. C는 다각각 죄를 물은 후에 무죄자를 방송하셨고 D.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을 살펴보고. 이건 객관적 관찰이거나 행동을 그냥 서술한 거고 이 부분만 서술자 개입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다. 그래서 72번 답을 5번으로 해준다. 하여간 지금 춘향과 적벽가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